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지방직구급 화공직 공업화학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설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트별로 보면은 유기 파트, 그다음 무기 파트, 그다음 기타 파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기에서 보니까 전체 지금 몇 문제 나왔냐면 12문제 나왔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지방지 14문제 나왔고 그 전에 뭐 그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15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확 줄었습니다. 12문제로. 대신에 어디에서 늘었냐고 하면은요, 무기에서 늘었어요. 무기에서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나왔냐, 3, 4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문제 정도 나왔는데. 근데 요번에 7문제로. 그죠? 그러니까 3문제 줄어든 만큼 지금 무기에서 7문제 늘었어요. 이거 좀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은 이제 한 거의 얼마 정도, 한 3분의, 4분의 3 정도, 그죠? 그 정도가 이제 어디에서, 유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무기가 조금 비중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셨던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무기를 좀 더 쉽게 잘 공부하신 분들은 좀 더 쉽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은 유형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보통 이제 단답 그리고 장답 계산형 합쳐서 이제 반반 나오죠. 이번에는 계산형이 한 문제 출제가 되면서 이렇게 한 문제 출제, 장답형, 한 문제, 단답형. 그래서 요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난이도별로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별로 보면은요. 자, 요번 시험 보면은 네,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좀 조금 있죠. 그래서 조금 생소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에 따라서 좀 케바케,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어렵다, 쉽다 요 체감 난이도는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래도 유형별로 보면은요 비슷하게 나왔지만은 유기보다 무기가 평소보다 많이 났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많이 점수가 좌우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합격 점수는 저는 80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경화성 고분자인 것 찾는데 우리 열경화성 그 다음에 열가소성 요거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요거 외우는 거 잘 나오죠. 이거 정말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경화성인 거는 어떤 건가요? 네, 에폭시 수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1이고요. 네, 요거는 파트는 무기 파트 3 고분자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이것도 너무 쉬운 거, 그죠? 기본적인 거 나왔어요. 옥탄가 0이 되는 연료 뭐냐? 이제 우리 옥탄가는 누가? 노말헵탄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옥탄가 100인 게 이제 이소옥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보통은 이제 또 구조식 을 주어지고 0인 거 100인 거 찾기도 하니까 그죠? 그거 같이 보시고 옥탄가랑 같이 해서 세탄가의 기준 100인 게 노말 세탄. 그죠? 세탄이니까 이거는 탄소 16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탄가 0인 거 알파 메티나프텔린 요것도 여러분 구조식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요거 그래서 우리 옥탄가 세탄가에서 여러분 나올 만한 문제고요. 요번에 엄청 난이도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0의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네, 헵탄, 그러니까 헵테인이 되겠죠. 그죠? 노말 헵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산화 반대된다고 하면은 뭐겠어요? 네, 환원이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은 산화다라고 하면은 산소 얻는 거, 그죠? 산소 결합되는 거, 그 다음에 수소는 잃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 요게 이제 산화라고 보고. 반대로 산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거나 산화수가 감소되는 게 환원이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1번은, 자, 얘가 지금 뭐예요? 산소랑 만나서 지금 산화됐잖아요. 그죠? 알데하이드가 카보시산으로 산화됐어요. 이게 산화 반응이죠. 그죠? 자, 여기는 지금 누가? 이 1번, 2번, 3번, 4번에 전부 다 수소가 첨가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소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가 더해지는 건 환원이고, 네, 산소가 더해지는 거, 이거는 산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 세 개는 네, 넓은 이로 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석탄 나왔습니다. 자, 석탄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요거 우리 이론에서 봤던, 그죠?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석탄의 종류 주르륵 있는데,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게 뭐냐면, 탄소 함유량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무연탄. 그래서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량이 90% 초과하는 거, 이거 뭐예요? 네, 2번 무연탄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이 유연탄이에요. 유연탄은, 이 무연탄, 유연탄은 무연탄 한마디로 연기 없는 탄, 그러니까 탄소가 많아서 연기 안 나는 거, 그 다음에 그 90% 미만인 거 전부 다 우리가 연기 나는 탄에서 유연탄이라고 합니다. 그 유연탄 중에 그 다음으로 이제 탄소 함유량 많은 게 이제 80에서 90인 게 누구? 역청탄. 그 다음에 60에서 70인 게 우리 토탄 혹은 이탄 있고 갈탄인데 여기 아탄이 나는데 이 아탄이 갈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탄은 갈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청탄은 80에서 90이고 그 다음에 아탄, 갈탄은 전부 다 얼마? 네, 60에서 70이죠. 그죠? 탄소 함유량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봅시다. 자, 이것도 프리델크래프트 알키라 반응 굉장히 잘 나오죠? 촉매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촉매 누구예요? 네, 요거죠. 그죠? AlCl3입니다. 요거 제일 많이 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이런 금속 촉매들, 그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용되는 촉매 보니까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나머지 보기들 보니까 지금 연기들 나왔죠. 연기는 안 돼요. 연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알키라 반응에서는 이런 것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이것도 난이도 1짜리, 그죠? 엄청 우리 자주 봤던 거고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지금 뭘 물어봐요? 정의를 물어보잖아요. 불포화 유지, 그죠? 불포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서 네, 고상 유지,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포화 유지로 만드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경화라 그러죠? 왜 경화라 그래요? 불포화 유지는 우리 보통 액체인데, 그죠? 얘가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 유지가 되면은 고체로 변하니까 굳는다 그래서 경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화라는 거는 서로 안 섞이는 거, 그죠? 우리 친수성과 소수성 두 개를 이제 잘 분산시켜서 뭐를 이용을 해서 우리 유화제, 계면활성제 이용해서 잘 분산시켜서 골고루 균일 혼합물을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유화라고 하죠. 그리고 탄화라는 거는 탄소 이제 휘발분은 줄이고 이제 탄소 성분을 많게 만드는 거, 요걸 탄화라고 하게 되고요. 열화는 열을 가해서 성질이 변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난이도 1짜리. 자, 7번 봅시다. 자, 성형 문제 나왔어요. 플라스틱 성형. 근데 이것도 파이프, 튜브, 시트의 연석 제조에 적합한 고분자 가공이 뭐냐 그랬는데, 자, 일단 파이프 만들고 튜브 만들고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길다란 긴 막대 모양 이런 거. 그죠? 이거 잘못됐네요, 여러분. 사출 내용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압출 성형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은 파이프 형태 긴 막대 모양 성형을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압출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열과소성 수지에 주로 쓰는 게 압출하고 사출을 이용을 하는데, 이런 긴 막대 모양 만드는 거, 이거는 뭐냐면 바로 네, 압출 성형.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열성형. 열성형도 열가소성에 주로 쓰고요. 취입성형, 열가소성, 압축성형, 열경화성에 주로 쓰는 성형.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고, 이 부분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교재에 이제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항상 나오는 반응의 생성물 찾는 거, 그죠? 자, 요번에는요, 이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LDA가 있고 THF가 있는데, 자, THF가 뭐냐면은 여기 테트라 하이드로퓨란이고, LDA는 리튬, 그죠?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미드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때 보니까 얘가 뭐예요? 사이클로 헥세논이에요, 그죠? 산소 있으니까. 자, 그럼 사이클로 헥사논.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케톤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 LDA가 뭐냐면은 요 LDA가 여기 아마이드잖아요. 그죠? 아마이드가 있으니까 질소에다가 여기 리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은
요게 엄청 뭐냐면 요게 굉장히 강염기고요. 강염기예요. 그래서 얘는 강염기니까 여기 이쪽에 케톤기 있는 쪽에 이제 전자가 쏠려 있겠죠. 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여기 탄소의 수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얘랑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수소가. 얘가 강염기이기 때문에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럼 여기 탄소의 수소가 떨어져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죠?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산소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튬이 여기 가서 여기 가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할로겐 알킬이잖아요. 그죠? 할로겐 알킬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음이온, 그죠? 음이온이 있는데 이 할로겐화 알킬 같은 경우에 어떤 반응할까요? 알키라 반응을 하게 되죠. 알키라 반응을 하면은 여기 보세요. 요게 지금 뭐예요? 전자가 엄청 풍부하니까 이제 친액체잖아요. 자, 얘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가 풍부하고 하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랑 알킬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메틸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수소, 첫 번째, 여기에 첫 번째 있는, 옆에 떨어져 있는 수소하고 뭘 하냐? 알키라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떨어져 나오고, 여기, 알킬기, 메틸기 여기 가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붙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여기가, 그죠? 우리 결합선 맞추려면은 이중결합한 산소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게 돼요. 요게 뭐예요? 우리 구조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냥 선으로만 나타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힘든 문제, 그죠? 난이도 3짜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봅시다. 자, 이건 세포 성장 우선 미생물 성장 단계, 환경에서 보면은 미생물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 문제입니다. 세포 미생물 성장 곡선인데, 자,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세포랑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실험하게 배양을 할 때 일부를 이제 갖다 놓잖아요. 그럼 처음엔 안 자라요. 왜? 환경에 적응하려고. 이렇게 적응을 할 때 뭐를 만드냐면은 적응을 할 때 이제 성장에 필요한 효소를 합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를 합성하기 시작하는 거는 적응기예요, 적응기. 첫 번째 단계가 적응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증식기인데요. 자, 증식기는 뭐냐면 서서히 이제 뭐가 하냐면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아주 로그 형태로, 그죠?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대수 성장기 혹은 대수기 혹은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증식 속도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수가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속도가 최대가 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막 성장하면은 먹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개체수 많으면.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하니까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먹이 서로 경쟁도 할 거고, 그러면서 미생물이 증가는 하긴 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서 미생물 수가 최대가 되는 곳,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감속기, 다른 말로 정지기, 감소 성장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는 생물수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증식 속도는 점점 그죠?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이제 증식 속도는 점점 감소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존 미생물이 줄어드는 구간. 자, 그리고 전체 이제 양도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면 원형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애랑 살아있는 얼굴 연자를 쓰고 있어요. 살아있는 애랑 죽은 애의 무게를 다 합친 걸 우리가 원형질이라 그러고요. 생존 미생물은 살아있는 애의 수만 따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죽는 애들이 발생해서, 그죠? 죽는 애들하고 살아있는 애도
둘 다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애들이 얘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니까 지 옆에 죽은 미생물도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 전체 죽은 애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형질도 감소하고 생존 미생물도 줄어드는 요 단계를 우리가 삼혈기 휴지지 내생성장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이게 틀렸어요. 적응기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자, 세포 농도가 감소하는 건 어디예요? 감속기는 증가하죠, 계속. 그죠? 그래서 언제? 네, 삼혈기 혹은 휴지기, 내생성장 단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정지기는 성장기보다 먼저 나타난다. 아니죠. 성장기 나타나고 그 다음 정지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서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성장기의 세포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르다. 세포 성장 속도, 증식 속도 제일 큰 거는 이제 성장기, 대수기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이고, 이건 여러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2로 했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자, 비누화 반응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유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나요? 뭐 가수분해 있고, 비누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터 교환 반응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비누화 반응 물어보고 있어요. 비누화 반응은 뭔가요? 네, 유지에다가 뭘 넣어줘요? 네, 강염기 넣어줍니다. 강염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CO죠, 그죠? CO 대신에 이제 여기 OH, 여기서 OH 떨어지고, 그죠? 여기서 CO 떨어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고 비누고, 얘네들은 뭐예요? 바로 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유지에 강염기를 가했을 때 글리세린과 비누가 나오는 이 반응이 비누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자 2번 보면 에스터 화합물, 이게 에스터 화합물이죠. 그죠? 화합물을 사용한 글리세린 제조의 이온입니다. 글리세린 생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1번 산촉매 조건, 요게 틀렸죠. 그죠?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3번. 금속 수산화물 반응에서 사용된다. 요 강염기가 금속 수산물이니까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생성물은 지방산, 금속염과 알코올을 포함한다. 맞죠? OH 붙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요게 지방산, 금속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자, 요게 산촉매를 가하면은 유지에 뭐가 일어나냐? 가수분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촉매. 가면 자, 우리 유지가 뭐가 되냐면 가수분해, 그러니까 물을 더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요 OH, 그죠? 요게 OH, 그죠? 있죠? 자,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OH가 이쪽에 가서 붙고, 그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H랑 결합해서 지방산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비누화 반응하면은 유지에 강염기를 넣으면은 이제 글리세린과 여기 나트륨 붙어 있는 비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촉매를 이용을 하면은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방산,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산촉매 조건에서 이것도 틀렸고, 아마이드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틀렸어요. 아마이드 화합물이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얘는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석유 정제 공정 순서. 근데 경유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원료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과정이 다른데, 그걸 우리가 다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석유의 정제 공정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전처리, 그러니까 탈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상압 증류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상압 증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가솔린이라든가 경유라든가, 그죠? 등유라든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찌끼유 가지고 또 딴 것도 만들잖아요. 근데 경유기 때문에 얘는 상압 증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핑을 하고, 그 다음 수소화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C, A, 그 다음에 B, D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C, A, B, D.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무기에서 비료 문제입니다. 자, 요번에 우리 무기에서 나왔을 때 반도체 문제가 7문제 중에 반도체 문제가 이제 3문제, 그리고 비료 문제가 또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비료 부분하고 반도체 부분 요거를 좀 더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더 유리했던 시험인 것 같아요. 자, 비료 근데 탄화칼슘을 질소 분리기로 해서 가열하여 제조하는 비료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료가 탄화칼슘이에요. 자, 요게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번 요소인데요. 요건 뭐냐면 탄화칼슘 이용하는데 이 탄화칼슘 뭐냐면 칼슘 카바이드예요. CaC2. 우리 칼슘 카바이드로 만드는 거 누구예요? 석회질소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쉽게 우리 3번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볼게요. 우리 오답 분석해 봅시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드는 방법이 이제 공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합성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랑 암모니아 반응하고 그다음에 시한산 암모늄 이용하는 합성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가수분해 방법은 석회질소. 가수분해에서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요소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요소를 얻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질산하고 암모니아 중화 반응으로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2번은 틀렸고. 그다음 황한, 4번에 있는 황한은 이제 황산, 그죠? 황산하고 암모니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그냥 일반 암모니아면은 우리가 합성 황한이고 사이드 효과로 나온, 그죠? 사이드 반응으로 나온 암모니아면 부생 암모니아 사용하면 이제 부생 황한법이고, 그죠? 그다음에 변성 암모니아 사용하면 변성 황한법이고, 그다음에 석고, 그죠? 요번에는 황산이 아니고 석고하고 암모니아 반응하면은 석고법, 그죠? 그 다음에 아황산 암모늄 이용하면 아황산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 제가 높게 봤어요. 일단 우리가 요건 알 수 있어요. 탄화칼슘, 칼슘 카바이드, 그러면 석회질소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까지 같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난이도 제가 3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3번. 요게 요번에 시험에서 유일한 계산형 문제였어요. 자, 수평면 중합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합 전과 중합 후 보니까 처음에는 단량체가 A랑 B 단량체가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그 중합 후 보니까는 요게 이량체죠. 이량체가 몇 개 있어요? 이량체가 4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단량체가 4개 있네요. 그죠? 처음에는 단량체만 12개 있다가. 자, 이때 우리가 수평근 중합도는 요 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전환율이 나왔으면 이렇게 구하는데 지금은 고분자들의 지금 어떻게 중합이 일어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요 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때 N이 뭐냐면 각 고분자들 수고요. DP가 뭐냐면 중합도예요. 그러니까 이량체 같은 경우에는 중합도가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처음에 이제 보니까 이량체가 지금 몇 개 있냐면 4개 있죠. 그리고 중합도는 이량체니까 2개예요. 그죠? 그리고 단량체는 역시 4개 있고 단량체니까 중합도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N을 다 합쳤더니 얼마? 4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12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근데 요거를 똑같은 문제로 중량평균 중합도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때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제곱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건 얼마예요? 4 곱하기 더하기 4 곱하기 1 분의 4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의 제곱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16에 4 더하니까 20이고요. 요거는 8 더하기 4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누르는 것도 아닌데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12분의 20이 나옵니다. 그럼 4로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음번에 이제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중량 평균 중합도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봅시다. 자, 효소입니다. 자, 효소는 생체 촉매죠. 근데 여기 물어보니까 등전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효소 고정화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등전점이라는 거는 효소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는 전하가 0이 되는 것, 중성이 되는 그때의 pH 값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등전점이 pH 뭐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러면은 pH가 6보다 낮을 때는 그죠? 뭐 5라든가 4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요. pH가 6보다 크면 뭐 8이라든가 9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고 등전점에서는 pH가 6에서는 전하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등전점은 이제 단백질이 어떤 거냐, 아모니아산, 서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종류의 효소나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가지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봤더니 등전점에서 효소의 알짜 전환 0이다. 맞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효소 고정화에 의해 기질이 된 효소 활성은 증가한다. 이게 틀렸어요. 효소를 고정화시키면요, 효소 활성은 감소합니다. 저기 볼게요. 자, 효소를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 용기에 담아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효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이제 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움직이거나 하지 않으니까 안정성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반응이 가능하니까 제품 순도도 증가시킬 수 있고 제어도 쉬워요. 이게 우리 담체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단점 같은 게 뭐냐면 효소의 활성이 저하돼요. 왜냐면은 효소 구조가 이제 고정화되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활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 요거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질 접근성이 제한된다. 이게 뭐냐면 효소의 활성 부위가 있는데 그 활성 부위에 이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니까 2번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효소의 활성 부위 특성과 입체 구조 특징에 따라 반응 속도는 변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 다음 4번 고정화 방법은 흡착, 공유, 결합 등이 있다. 네, 맞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비료 나왔습니다. 자, 비료의 3요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 간접 비료가 뭐냐.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간접 비료 찾으라고 했는데 비료의 3요소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네, 질소 비료,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칼륨 비료, 그 다음에 인산, 그죠? 인비료. 그러니까 여기 질소, 인, 칼륨, 여기 비료의 3요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는 거예요. 탭이라고 하면은 요건 질소 비료에 들어갑니다. 황산 칼륨이니까 요거는 칼륨 비료겠죠. 인산 칼슘이면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산 비료, 그죠? 비료가 돼요. 근데 산화칼슘 그러면 산화칼슘 보통 이제 CaO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디에 쓰냐면은 토양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데 그죠?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양 산성화를 줄이는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토양 산성화를 줄여서, 그러니까 산성 토양에 이제 pH를 올려서 좀 이제 중화를 시켜서 토질이 이제 한마디로 흙이 가진 힘이 크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식물의 생장을 돕는 거, 요게 바로 간접 비료예요. 그러니까 직접 비료한 건 뭐냐면은 이런 비료의 3요소처럼 식물이 크는데, 생장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애거든요. 그걸 우리가 직접 비료라고 해요. 근데 그런 영양분을 직접적으로 공급하진 않지만 이제 지력을 높여서 그죠? 이런 토양 산성화를 줄이는 걸로 지력을 높여서 식물이 생장하는 걸 돕는 애들, 요걸 우리가 간접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간접 비료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자, 하버법 나왔네요. 암모니아 생산할 때 하버법. 자, 주촉매 성분이 뭐냐? 요거는 여러분 하버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철촉매를 사용을 해요. 요거는 여러분
그냥 암기 문제예요, 여러분. 주로 쓰는 거, 철촉매.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봅시다. 올레드라 그러죠. 우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OLED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새로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LED는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은 뭐 LCD 이런 거 혹은 뭐 LED 하면은 이제 스스로 발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발광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우리 빛을 내는 게 뒤에 따로 이제 빛을 쏴주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액정을 통해서 색깔 바꿔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전기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즉 발광을 하는 유기물질이 있어서 엄청 더 이제 이런 뭐라고 하죠? 두께가 줄어들 수 있게 액정 두께가 줄어들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화질이 좋고 그죠? 그다음에 선명하고 수명도 높은 액정 만들 수 있는 그 재료 디스플레이 재료 이게 바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자, 발광 원리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어요. 양극에서는 이제 전공, 우리 양공이라고 하죠. 양공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음극에서는 이제 전자가 있는데, 자, 얘네들이 서로 이제 전공을 주입을 하면 전공이 이동을 하고, 여기서도 음극에서 이제 전자를 주입을 하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여기 발광층, EML이라는 발광층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동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자, 발광층에서 만나는 단계가 전공과 전자가 만나서 이제 들뜬 상태의 여기자 이제 그래서 엑시턴이라는 걸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면 이게 들뜬 상태, 에너지가 높겠죠? 그러면은 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뭐라 해요? 방출하는 거죠. 그죠? 빛을. 그래서 발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에너지가 이제 낮아지면서 안정화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요 세 단계로 이제 한마디로 세 단계 원리로 빛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요때 이 유기물질 어떤 종류를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우리 RGB, 그러니까 레드냐, 그린이냐, 블루냐 그거에 따라서 이걸 또 조합해서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고 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발광 유기물질 사용하는 게 전도성 고액 고분자 요거를 쓰고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구성 보시면 음극 있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뭐 EIL, ETL, 이제 EML, HTL, HIL, 그죠? 요 H는 홀이에요, 여러분. 구멍. 우리 전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단 요때 E는 뭘까요? 전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음극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게 계속 여러분 제 의지랑 상관없이 한 번씩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일함수가 작은 재료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자 주입하기가 쉽게 하려고 일함수 보통 이제 일함수 작은 재료라고 하면 이런 애들 주로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양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선 전공을 주입하는데 반대예요. 전자 주입하기 쉬우려면 일함수가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전공이 주입하기 쉬우려면 일함수 큰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ITO 같은 거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시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1번, 음극으로 ITO, 양극으로 금속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랬는데, 자, 음극이 전자를 주입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주입이 쉬우려면은, 일함수가 작은, 그죠? 일함수가 작은 재료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거 넣는다 그랬어요? 네, 바로 이제 금속 방막. 주로 마그네슘 아니면 칼슘 이런 애들 넣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지금 여기 ITO 여기 아니고 금속 방막이 되고 바뀌었죠. 양극으로 넣는 게 일함수가 큰 거. 그래서 여기가 ITO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OLED의 전압 인갓이 전자 전공의 주입, 요게 바로 이동이 되고, 그죠? 주입, 이동. 그 다음에 재결합, 이게 뭐예요? 바로 결합해서 여기자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출, 빛의 생성 방출 과정이 진행된다. 이거 맞죠? 3번, 발광 물질로 전도속 공액 고분자를 사용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OLED 특징입니다. 시야각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시야각이 넓으니까 이렇게 시야각이 넓고 응답수도 빠르고 수명도 길고 심지어 휘어지고 그러니까 평면 아니고도 여러분 휘어지는 그죠?
굴곡이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오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생소한 문제라서 제가 난이도 3으로 잡았어요. 자, 그 다음 18번 봅시다. 자, 망가니즈상 칼륨 그러면 KML, 요건 주로 산화제로 작용하죠. 자, 그러면은 산화제를 이용해서 카복실산을 생성하는 것. 즉, 어떤 물질이 산화가 돼서, X라고 해볼까요? 산화가 돼서 카복실산을 만드는 거. 그죠? 얘를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다들 지금 뭐 올 한 거 알코올 나와 있고 여기 케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건 알코올의 산화 반응 봐야 되겠죠? 자, 1차 알코올은요. 2번 산화하잖아요. 첫 번째 산화하면은 여기 수소 떨어지고 케톤 만들어지고 알데하이드 만들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수소 또 여기에다가 산소 더해서 한 번 더 산화하면 COH, 카복실산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카복실산이 만들어지는 애는 누구냐? 바로 1차 알코올이에요. 1차 알코올. 그래서 1차 알코올 찾아라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2차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여기 OH에서 수소 떨어지고 여기 또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케톤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1차 알코올이 뭐예요? 이 탄소, OH기가 붙어있는 탄소에 알킬기 하나 붙어있으면 1차 알코올, 알킬기 2개 붙어있으면 2차 알코올, 3개 붙어있으면 3차 알코올이에요. 그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은 한 번 산화하면 알데하이드 되고 한 번 더 산화하면 카복실산 되고 2차 알코올은 여기 떨어져 나가니까 케톤 만들어지고 한 번만 산화되고 3차 알코올은 떨어질 지금 여기 보면 수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카복실산은 산화돼서 카복실산이 되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1차 알코올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1번 2프로파놀이래요. 자, 그러면은 프로파놀이니까 탄소 3개 있고 2번 탄소에 OH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CH3 요거 수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몇 차 알코올이에요? 지금 탄소에 이 알킬기 2개 붙어 있으니까 얘는 2차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안 되고 2번 볼게요. 에탄올. 에탄올은 요거죠? 탄소 2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네, 알킬기 하나만 있으니까 1차 알코올 되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요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자, 11 다이메틸 에탄올입니다. 자, 에탄올이니까 기본적으로 탄소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1번에 메틸기가 2개 붙어 있대요. 그죠? 그리고 OH. 그럼 여긴 CH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네, 3차 알코올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안 봐도 되겠죠? 케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답이 안 돼. 그죠? 메틸, 에틸, 케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이번에도 반도체 문제 나왔어요. 초콜릿스키 공정 물어보고 있습니다. 초콜릿스키 공정은 다결정 실리콘을 석영 도관이 넣어서 녹이면 이게 뭐가 돼요? 다결정 실리콘 용융액이 돼요. 이 용융액 안에다가 실리콘 단결정 씨앗을 넣어서 접촉시켜서 이렇게 뽑아내죠. 그죠? 회전시키면서 우리 솜사탕처럼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원통형의 단결정 실리콘, 여기 실리콘 인곳이라고요.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우리 실리콘 인곳, 단결정 실리콘 만드는 방법이죠. 네, 여기 보면은 뭐 특징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자, 1번 단결정 실리콘 씨앗. 요거 단결정 맞아요. 다결정 있으면 안 됩니다. 다결정 실리콘 용융액 맞죠? 요건 다결정이에요. 맞고요. 접촉해서 씨앗을 서서히 끌어올려 단결정 실리콘 인곳을 제작한다. 네, 맞죠? 요게 바로 초콜릿스키 공정의 정의예요. 자, 2번 봅시다. 실리콘 씨앗을 끌어올리는 속도 및 용융액의 온도는 품질과 관련이 당연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실리콘 씨앗과 실리콘 용융액의 접촉 및 결적 성자는 초고순도 산소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여러분, 산소가 많으면 산소 불순물 혼입이 많으면 이거는요 품질이 떨어져요. 제품 품질이. 그러니까 불순물로 보는 거예요, 산소를. 근데 초고순도 산소 분위기에서 진행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 아르곤 주입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실리콘 전기적 특성 조절을 위해 다계절 실리콘 원료 양계 도판트를 첨가한다. 이게 뭐예요? 도핑하는 거죠. 그죠? 도핑하면 전기적 특성이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간강제 물어보고 있어요. 간강제. 자, 1번. 노광을 통해 분해되는 음성 간강제와 고분자가 지내는 양성 간강제로 구분된다. 자, 여러분, 우리 보면 반도체 제조 공정 단계 보면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단결정 성장하는 거. 그 중에 하나 우리 초콜릿스키 봤고. 그래서 이제 웨이퍼를 만들고, 회로 만들고, 마스크 만들고, 그 다음 산화시키고, 그 다음 포토 공정이 있는데 이 포토 공정에 관광제가 들어가는 거죠. 포토 공정에 이제 보시면 이거 사진. 인상하는 거, 현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관광제 도포하고, 노광하고, 현상하고, 시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핑하고, 방막, 이 순서로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죠? 그 중에서도 지금 포토 공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관광제,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양성, 음성 어떻게 나눠져요? 관광제가 노출된 부분이 용해되는 거, 이게 양성이고, 관광제 없는 부분이 녹는 거. 그러니까 관광제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음성인데 노광을 통해 분해된다? 이거 바뀌었죠, 그죠? 서로 바뀌었어요. 양성이 노광된 부분, 드러난 부분이 이제 분해되는 거고, 음성이 관광제 발려있는 부분이, 그죠? 관광제가 발려있는 부분은 이제 관광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용해된다. 그러니까 관광제가 발려있는 부분은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관광제 발려있는 부분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1번은 완전 반대로 나왔으니까 틀렸고요. 2번 볼게요. 사진공정은 관광제 도표 현상 노광 시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죠. 그죠? 감노현식이에요. 감노현식. 그래서 현상하고 노광 위치 바뀌었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산화실리콘 막과 도포된 관광제는 현상 공정을 통해 제거된다. 자, 관광제가 제거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면은 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뭐예요? 사진 우리 인화할 때 현상,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관광제를 녹이는 거, 여기. 녹이는 거죠. 관광제를 녹이는 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노광이라고 하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노광을 통해서 관광제가 이제 녹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은 뭐예요? 이제 관광제 중에 고분자가 안 된 부분을 이제 현상회국으로 제거하는 거. 요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 식각이라는 건 이제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남는 부분을. 그래서 요거 3번은 이제 뭐예요? 네, 이거는 노광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 양성관광제는 수성현상액을, 음성관광제는 유기용매 현상액을 사용을 한다. 네, 형상액 보시면은 음성일 때 무극성용매, 즉 유기용매 사용을 하고요. 양성관광제는 여기 보니까는 수성,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오랜만에 진짜 반도체 문제가 대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업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엄청 쉬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이제 좀 덜 다뤘던 부분도, 그죠? 특히 무기 부분에서 대거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전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난이도는 중 정도로 해서 이제는 무기도 좀 잘 봐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